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조성은 씨 초대형 사고 쳤습니다. 어제 저녁 SBS 메인 뉴스, 저녁 8시 메인 뉴스에서 사실 박지원과 조성은 그리고 이진동이 함께 짜고 이번에 뉴스버스 사건을 터뜨렸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사필규정 또 천망회회 소위불실 말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어제 보니까 저녁 한 30분 했어요. 30분 조금 넘는 시간. 그러니까 SBS 메인 뉴스에서 30분 정도 조성은 씨한테 시간을 할애해서 그야말로 한창 판을 사골곰탕을 끓이고 있던 중 한 17분쯤 되었을 때 앵커가 묻습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당초 보면은 뉴스버스의 전혁수 기자랑 뭐 자료를 갖고 이러쿵저러쿵 한 것이 7월 21일이고 그다음에 보도된 게 9월 2일인데 왜 박지원 국정원장과 8월 11일 롯데호텔 38층에서 그야말로 역사와의 대화를 했는가 하는 의문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조성은 씨 뜬금없이 날짜와 어떤 기간 때문에 저에게 자꾸 어떤 프레임을 씌우기 아니면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 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뉴스버스에서 이른바 고발 사주 이제 기사를 쫙 띄웠던 것이 바로 9월 2일입니다. 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진동 기자, 앞에는 전혁수 기자하고만 보았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이진동 기자, 뉴스버스 편집인입니다. 그냥 이진동 기자가 치자고 결정했던 날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했던 거고, 만일 이진동 기자가 10월 달에 그 날짜를 선택했으면, 즉 치는 날짜를 선택했으면 보도 시점은 10월이 됐을 거고 12월을 선택했으면 12월이 됐을 텐데 이 날짜랑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스스로 조성은 씨 입을 통해서 박지원과 이진동과 다 함께 짜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이 건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걸 조성은 씨가 바로 생방송 중에 툭 하고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전체 30분입니다. 사실 메인 뉴스에서 30분을 갖다가 특정인에게 할애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성은 씨 붕 떴던 것 같습니다. 신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새벽에 정확히 오늘 밤이죠. 밤에 한 2시경에 누군가 이거 뭐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를 연계해서 쫙 보냈어요. 이미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나와서 다시 한번 어제 SBS 메인 뉴스 30분짜리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시 천천히 듣고 또 그다음에 어떻게 웃고 낄낄거리는 걸 쭉 들어보니까 아하, 이 친구가 붕 떴구나. 이 친구가 왜 역사와의 대화라는 표현을 썼는지 알겠구나. 즉 조성은 씨는 여기서 보면 역사와에 대한 별 의미 없는 얘기다라고 SBS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날 잘 보시면 박지원과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 그 사진을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은 밤 11시경입니다. 그날. 그리고 제목이 역사와의 대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역사와의 대화를 했을까요? 바로 그 당시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는 박지원과 본인은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본인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우리 원장님, 즉 박지원 원장과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 날짜를 갖고 이미 8월 11일 거기서 충분히 이야기됐고, 자, 언제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진동 기자가 10월 달에 그날을 짤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총장을 9월 2일 치는 것이 아니라 10월쯤. 10월이면 언젠가요? 10월이면은 대충 한창 그 국민의힘 경선이 막 올라갈 때 그때 치거나 12월은 뭡니까? 윤석열 지난 8월 11일 기준으로는 또 9월 2일 기준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12월 대선 한 90일 앞두고 날짜를 선택했으면은 치자 되는데 그 치는 시점을 갖다 이진동 기자가 제 멋대로 선택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세 가지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긴급 구속할 사항이 있습니다. 말을 바꿀 줄 모르니까요. 두 번째, 조성은 씨 빨리 신변 보호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 이진동 기자 긴급 구속해야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 공수처가 그런 짓 안 하겠죠. 못 하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저 조성은 씨 아버지 그 조 변호사님 빨리 따님 신변 보호하십시오. 신변을 보호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성은 씨가 알고 봤더니 행운의 여신이에요. 괘씸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 자기 스스로 나와서 사실 우리 원장님이나 즉 박지원 원장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또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진동 기자 치자 해서 결정됐던 날짜입니다. 자, 이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조승은 씨는 국민의힘의 유력한 행운의 여신이며 아주 귀중하고 아주 소중한 증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정보원장이 개입되어 있고 이 정권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나 박지원 원장은 딱 조승은 씨 말하면 딱 떨어지게 개입이 되어 있고 과연 국정원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됐는지 그건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승은 씨 또 어떠한 일을 당할지 그야말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조승은 씨의 입을 막으려 들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조 변호사님 빨리 따님을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 대한민국에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갖다 작동해서 조승은 씨를 보호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은 조승은 씨 또 앞으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짐작하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하나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 참 보니까 이 사건을 보니까 원래 7월 21일 전혁수 기자와 조승은 씨가 만나서 함께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텔레그램 내용을 보았다. 그리고 8월 11일 박지원 원장과 만나서 역사와의 대화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9월 2일 뉴스버스가 빵 터뜨렸습니다. 9월 6일 사세행이라고 좌파 시민단체죠. 시민단체가 윤석열 고발했습니다. 9월 9일 윤석열 후보를 갖다가 공수처에서 입건하고 9월 10일 김웅 의원은 일반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회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에서. 그리고 그날 저녁에 9월 10일 JTBC에서 무려 그 전날 찍었던 조승은과의 17분짜리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편집 없이 내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공작은 맞아떨어진 겁니다. 착착착 가잖아요. 7월 21일 전혁수랑 봤다는데 이것도 사실 본 것까지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때 8월 11일 어쨌든
박지원과 만나서 무슨 깊은 대화. 물론 두 사람, 박지원 원장도 또 조승은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대화는 일절 없었다 얘기하지만 그건 차차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새빨간 거짓말일 겁니다. 그리고 9월 2일 뉴스버스에서 조승은 씨 얘기대로 이진동 기자가 사고를 친 겁니다. 왜? 박지원 원장 머릿속에는 9월 2일은 너무 빨라요. 최소한 10월 여기 나오잖아요. 만일 이진동 기자가 10월달에 그 날짜를 선택했다면 보도 시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10월이 됐을 거고 12월을 선택했으면 12월이 됐을 텐데 이거 뭐냐니까 최소한 윤석열이 쫙 올라가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거나 되기 직전에 또 되고 난 직후에 이렇게 조질 생각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냥 이진동 기자가 치자고 해서 결정됐던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과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 제가라는 것은 조승은 씨 얘기입니다. 지금 다 조승은 얘기. 그냥 이진동 기자가 치자고 결정했던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과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만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즉 그리고 9월 6일 시민단체가 고발했고 계획대로예요. 지금 사세행. 그다음에 9월 10일 공수처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을 입건했고 9월 10일 날 김웅 압수수색하면서 그날 오후에 김웅은 참고인이고 저 윤석열을 갖다가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하고 발표했습니다. 9월 10일 오후에. 그리고 JTBC에서 바로 그 전날 9월 9일 날 저녁 때 1차 한번 보도했던 내용을 다시 이른바 노편집 무삭제본으로 그대로 쫙 17분 냈습니다. 여기까지 봤으면 박지원이 완벽한 승리죠. 그런데 JTBC 나오자마자 저녁 9시에 TV조선에서 박지원과 조승은이 만났던 그 내용 2분 30초짜리 단독 보도를 냅니다. 그 단독 보도 내면서 박지원 내가 만났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일절 없었다. 그 전도 그 이후에도 쭉쭉쭉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이미 박지원과 조승은이 아주 보면 아주 밀접한 특수한 관계라는 것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으니까 어제 일요일 저녁 8시 SBS 단독 뉴스 30분 몇 초더라고요. 완벽하게 조성은에게 시간을 할애했던 겁니다. 한 건 크게 이제 SBS에서 변명하는 기회를 또 만들어준 거예요. SBS에서는 보니까 30분짜리 중에 17분은 앞에 JTBC에서 했던 얘기 제 반복입니다.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400명 기자가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400명 기자한테 1분씩만 대답해서 400분입니다. 7시간 동안 숨도 밥도 물도 안 마시고 대답해야 됩니다. 얘가 붕 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3살짜리 그 아이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장 80된 국가정보원장과 단둘이 저쪽 바라보이는 고급 호텔 38층에서 밥 먹어가면서 역사와 대화를 했으니 애가 붕 뜨죠. 거기다가 막 펑펑펑펑 터지면서 제가 보니까 느낌이 그래요. 30분 동안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조성은이에게 상당 부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는 역사적 대업을 갖다가 추진 중에 있는 즉 행동대원에게 칼을 쥐어줘 놓고 뭔가 너는 역사적 일을 하는 것이야 하고 누가 세뇌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말은 횡설수설이에요. 논리도 없고 어디서 주워들은 것 같고 여기저기 누덕누덕 붙여서 짜증날 정도의 이야기인데 문제는 야 나름대로는 뭔가 자기가 큰일 하고 있다고 붕 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보니까 왜 박범계가 아니고 또 김호수 검찰총장이 아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고 한동수 감찰부장을 찾아갔느냐라고 했더니 또 횡설수설하고 추가로 자료가 있는데 수사기관에 이미 다 제출했다. 본인이 엄청나게 지금 신데렐라 스타가 됐다고 착각한 거예요. 붕붕 떴더라고요.
근데 저도 방송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방송하다 보면 사고치기 딱 십상입니다. 생방송이기 때문에 편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지금 박지원 씨가 땅을 치고 있을 겁니다. 아이고, 얘를 적당히 통제했어야 되는데 얘가 붕 떠갖고 뒤에 방송 타더니 붕붕 떠갖고 얘가 뭐 신났어요. 지금 신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17분쯤 지나자 기자, 사실 이 방송에 보면 한 10분, 15분 지나고 한 17분쯤 지나면 굉장히 뭐랄까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앞에 17분 동안 한 얘기 보면 뭔가 뭐 좀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프레임을 짜놓고 나름 달달달 외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주입을 했는데 17분쯤 지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앵커가 그냥 툭 물은 거예요. 왜 그 날짜를 갖다가 이러이러한 오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날짜와 어떤 기간 때문에 저에게 자꾸 어떤 프레임을 씌우기 아니면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 이 9월 2일은 뉴스버스가 이른바 고발 사주, 그러니까 윤석열이 손준성을 시켜서 김웅을 통해서 고발 사주했다는 그 프레임이죠. 그거 갖다 뉴스버스에서 띄웠는데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이게 박지원 원장입니다. 제가 원했던 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는 아니거든요. 그냥 뉴스버스 편집인 이진동 기자가 치자고 결정했던 날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했던 거고요. 만일 이진동 기자가 10월 달에 그 날짜를 선택했으면 보도 시점은 10월이 됐을 거고 12월을 선택했으면 12월이 됐을 텐데 이 날짜랑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인터뷰 중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두 대목이 더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와의 대화하는 순간 하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순간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과 그 역사적 대화를 나눴냐는 식으로 뭐 그러니까 지금 SBS 앵커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지금 보면 뭔가 지금 보면 이 조성은 씨를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애쓰는 기색이 역력해요. 뭔가 보면 흐름 자체가. 근데 이건 역사적 순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범죄 사실을 밝혀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얘 머릿속에는 야 이거는 너는 지금 역사적인 일을 하는 거야. 이거는 정말 윤석열 이 나쁜 놈이 손준성이 시켜서 김웅이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라고 세뇌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성은 씨가 똑똑한 애가 아니더라고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30분 인터뷰하면서 횡설수설이 앞뒤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또 기자가 묻습니다. 앵커가 뭐 딱 두 사람만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예, 옆에 경호원들은 많았고요. 경호원이라면 관계자겠죠. 안기부, 국정원 두 사람만 먹었고 이건 조성은 씨 얘기입니다. 특정인 이름이 나오는데 동석자는 없었습니다. 특정인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앵커가. 그러니까 흔한 얘기를 도둑이 지발절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쪽 여의도판에서는 특정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국정원 출신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모 후보 캠프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특정인 이름이 나오는데 동석자는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성은 씨 국민의힘에게 어마어마하게 소중하고 어마어마하게 귀중하고 철저하게 보호해야 될 문재인 정권, 문재인 국정원 박지원 원장,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박지원 원장과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 그리고 또 그 외에 수많은 언론 거기에 꿍짝 맞춰놓은 민주당 박범계 법무부 장까지 다 포함입니다. 지금 이들 특히 공수처 이 모두의 나름대로
얼개를 척척척 엮었던 이 모든 얼개, 정치 공작의 얼개를 딱 한마디로 풀어준 우리의 소중한, 우리의 정말 보석 같은 증인입니다. 이 9월 1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원한 날짜가 아닙니다. 이진동 기자가 그냥 치자라고 해서 날짜가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라고 증언했던, 그것도 SBS 생방송 메인 뉴스에 나와서 그 멘트는 전체 30분 인터뷰 중에 1분이 채 한답니다만은 정말 보석 같은, 정말 너무나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증언입니다. 철저하게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진동 기자와 박지원 원장은 긴급 체포해서 증거인멸 빨리 막아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 검찰, 김호수 검찰총장 어떻게 하실랍니까? 또 김진욱 공수처장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건 잘못 다루면요, 김호수 씨, 김진욱 씨, 당신들 나중에 역사의 심판, 법정에 서게 됩니다. 선택하십시오.